네, 자, 증시에서 잘 흘러가고 있는 중요 키워드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봐야 될 중요한 이슈들 세 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는 과연 무엇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되겠죠. AI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에 이어서 또 전고체가 또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적으로 다뤄보고 마지막으로는 로봇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I에 대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 $1,000 가나요? 이런 생각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좋게 보시잖아요. 네. 한 줄 평 어떻게 하십니까? 네, 역시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요? AI 열풍은 좀 더라고 네, 적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의견이 비슷하십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엔비디아가 간밤에 또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920를 돌파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시간에서도 좀 더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953까지 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50 남았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어젠가요 얘기를 했는데 엔비디아 우선은 오버슈팅 한 번은 해야 이게 좀 끝나지 않을까. 작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랬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애플 역전 멀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애플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어요. MS한테 밀리고 또 네. 엔비디아한테 밀리게 생겼고 약간 우울해요. 네.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AI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의문성 이게 저는 근본적인 거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구글 알파벳도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MS에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AI에 투자 안 하는 그런 기업은 결국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내년 순위 기준에서 퍼가 아직까지도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싸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순이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오히려 싼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한 1,000불 정도를 제가 본다고 했는데 네. 엔비디아 주가가 또 급등을 하니까 또 이사 2명이 자사 주식을 좀 팔았어요. 2,400원어치. 그건 약간 좀. 네, 그게 조금 오늘 아쉬운 걸려요. 부분이네요. 그래갖고 네. 오늘 좀 요게 걸려서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예전에 조금 강세였던 HBM은 네. 주춤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대신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외인 매수 들어오면서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예전에 강했던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좀 네. 밀렸던 거, 하나 머티리얼스라 같으나 그 종목이나 아니면 ISC 같은 것들이 다시 재차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재차 오른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강했던 거는 조금 이제 내려오고. 네, 그렇죠. 예, 대신에 대장인 SK 하이닉스가 버텨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계속 18만원 정도는 우선은 간다라고 봤는데, 네. 요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안 났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HBM 섹터 대장주들이 올해부터 이제 HBM 이제 장비 수주한 것들이 실적 발표에 이제 반영이 이제 되죠, 1분기부터. 수확하는군요. 네, 그래서 네. 우선은 근데 이런 고점에서 좀 이사들의 어떤 매도 아주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총이 얼마짜리인데 2,400원 매도했다고. 근데 물론 조금 나온 게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반도체는 허리라고 아직까지.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보시는 우리 매매자들, 우리 이 토마토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보시기에 편한 게 ETF나 아니면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SK 하이닉스를 좀 이제부터 좀 내려오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이렇게 쭉쭉쭉 가기보다는 네. 조금 더 내려왔다가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눌림목 매수로 SK 하이닉스 쪽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임순재 대표께서는 이제 좀 더라는 단어를 붙여 주셨어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AI 열풍이 지금 올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AI가 미국 시장에서 열풍을 불 때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GPU 칩이 이제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GPU 칩을 뒤집어 생각을 하시면 이 GPU 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SK 하이닉스 부품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HBM3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 SK 하이닉스가 그만큼 쫓아 올라갔느냐라고 보면 아직도 못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뭐 고점 논란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내에 이런 엔비디아 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지금 추천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TSMC나 뭐 ASML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추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SK 하이닉스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AI 산업 자체가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을 이제 완전히 바꿀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젠슨 황 CEO도 뭐 AI의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 여러 이제 반도체 관련된 아니면 AI 관련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의 CEO도 그런 얘기들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과연 멈출 것이냐? 절대 지금 멈추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소한 뭐 한 1, 2년 정도는 이런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기업 생산성 향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AI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일 이제 미국 이제 노동 생산성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3.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 이거에 이제 일부분을 기여한 게 AI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기업의 이제 생산성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AI 투자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국내에서 가장 이제 쉽게 이제 와 닿는 부분이 이제 HBM3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전부 다 HBM3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1조 3천억을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캐퍼를 2.5배 정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HBM3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HBM3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런 온기가 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반도체의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도 이제 정상화될 가능성,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는 정상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가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 부진으로 약세를 보였던 전공정 관련된 그런 이제 소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AI 쪽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럼 하드웨어 쪽을 보십니까? 소프트웨어 쪽을 네, 저는 보십니까? 하드웨어 쪽을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기대감은 크지만 그 소프트웨어로 실적을 나오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실적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만 HBM3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 관련된 장비의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이 찍힐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관심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이제 SK 하이닉스 뭐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더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레이저 장비인 이제 이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다 이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할 때 이걸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전고체가 되겠습니다. 인터배터리 2024에서 단연 관련된 부분, 전고체와 관련된 부분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전고체에 대한 평가하십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삼성이 한답니다. 네. 아, 이 멘트는 항상 고정 멘트네요. 자, 임순재 대표께서는요? 네, 2030년쯤 전고체 시장이 개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 약간 시간이 좀 네, 더 걸린다라는 걸린다라는 내용 같아요. 자, IM 솔리드. 네, 전고체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이 이제 2026년부터 이제 전고체, 2027년이죠. 27년부터 전고체 이제 배터리를 이제 양산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최근 이제 인터 배터리 관련돼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제 얘기들을 많이 지금 꺼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 SDI도 관련돼서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양산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파일럿 라인을 이제
건설 중이고 이제 일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테스트를 이제 실시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면 진짜 2027년부터 양산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터배터리 2024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이제 국제 뭐 18개 국가에서 뭐 참여를 해서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이제 중국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은 전부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은 나오지만 배터리 업체 큰 업체들은 하나도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행사로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행사에 멈췄다라는 어떻게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도 좀 같이 좀 내고 있습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2차전지 이제 게임 체인저다, 뭐 꿈의 차, 뭐 2차전 배터리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폭발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높은 이제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순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UAM 같은 이런 이제 여러 모빌리티로도 이제 사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이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기업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 SDI가 상당히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거기가 세계에서 원천 관련된 기술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2030년도부터 자체 생산을 한다라고 할 만큼 현대차도 관련된 그런 이제 특허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지금 대만의 프롤로지움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화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프랑스에 관련 전고체용 배터리 공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뭐 삼성 SDI가 전고체를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적으로 보면 여러 회사들이 관련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지금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생산 원가가 상당히 높게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입니다. 지금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뭐 오랫동안 지금 개발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 체인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생산 원가가 높게 잡혀 있다라는 거고요. 과연 이제 양산화가 진행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가격 생산 원가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빨리 낮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액체 전해질을 갖고 있는 2차 전지를 대체하는 속도가 아마 판가름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생산 원가가 낮춰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더딜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다 보면 2030년 이후에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양산화이 이제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 관련된 기업들은 전부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고 전부 비용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를 볼 때 냉철한 좀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다만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급이 붙게 됩니다. 수급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도 가능합니까? 매집은 안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매매 정도까지. 네, 매매 정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임 대표께서는 이제 전고체는 아직 좀 미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시화가 더 명확하게 됐었을 때 이때가 오히려 매집 또는 투자의 기간이 아닐까 이렇게 또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한다. 결국에 이제 끌고 가는 사람이 주체가 있다라는 건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일정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인터배터리 2024에서 전고체 쪽, 그다음에 LFP 쪽이 이미 이제 각광받을 거다, 부각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저는 주말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제가 두고 있었던 부분인데 네. 이게 좀 삼성 SDI가 인터배터리 2024 전에 갑자기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예, 갑자기 전고체 로드맵을 갑자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해서 오늘까지 지금 강세인 모습이고 네. 리포트까지 지금 삼성 SDI에 대한 어떤 리포트가 목표가 상황이 55만 원까지 오늘 나오는 모습이에요. 삼성이 분위기를 잘 만들고 있네요. 네, 5만 원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뭐 저희 뭐 김진환 투자클럽에서는 네. 오늘 당연히 오늘 관종을 했었고 매매를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가 돌아가면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전고체 쪽으로 삼성이 이제 투자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쪽 그 황화리튬 쪽이거든요. 전고체 쪽은. 이쪽에 이제 소재를 하긴 합니다만
지금 캐파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주목받는 섹터는 아무래도 기존 양극재보다는 이쪽 황화리튬 쪽이거든요. 전고체 쪽 소재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계속 한쪽을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오니까 그 방향을 좀 보셔야 되고요. 조금 더 멀리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더 배터리 컨퍼런스가 그러니까 인터배터리 2024의 어떤 이렇게 부수적인 행사입니다. 계속 거기서도 또 지금 고주영 삼성 SDI 부사장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 내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 규모를 결정하겠다. 구체적이네요. 예, 구체적으로 또 지금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쪽 테마가 계속해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량도 지금 들어왔고 외인 기관도 지금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보진 않고 바닥에서 반등 주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도요타가 원래는 이쪽 전고체에서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원래는 앞서 나갔는데 삼성 SDI가 치고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잘하면 양산 시점 이런 것들이 삼성 SDI가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점이 지금 핵심인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도 제가 짚어드릴게요. 전고체 이 전해질 소재 황화리튬 관련주가 지금 먼저 지금 튀는 겁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스페셜티가 강세인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저는 먼저 봤는데 그 이유가 보시면 캐파 계획이 올해 120톤 규모입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수스페셜티는 40톤 규모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강한 게 당연히 레이크 머티리얼즈 돼야 됩니다. 양으로 그냥 이겨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왜 어떤 것이 강한지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CIS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톤 규모의 전고체 전지 전용 장비 개발 이슈가 있으니까 이쪽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쪽 핵심 밸류 라인도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 있으면 이거 안 되는데 장비가 알려주세요. 예,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CIS, 뭐 PNT, 하나기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쪽이 각광을 받으니까 삼성이 지금 투자를 하니까 지금 그 이슈가 지금 확대되는 겁니다. 장비까지 소재에서.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뭐 테이펙스나 또 뭐 메가터치 이런 것도 가거든요. 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국책과제가 있었어요. 중대형 전고체 리튬 이용전의 요 2차 전지용 유무기 하이브리드 고체 전해질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세하게 다 이런 게 있네요. 가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이거 보셔야 되고요. 네. 예,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 국내 배터리 3, 4향 그러니까 다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에 들어가는 기술력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메가터치도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전고체 쪽인지. 그래서 이쪽이 좀 가는 겁니다. 이 메가터치라는 종목은 또 각형, 원형, 뭐 폴리머 배터리 뭐 모든 타입에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핀 물량 요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도 가요. 그래서 지금 뭐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급등이 나오고 막 상한가 가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메가터치 같은 것들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역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밸류 라인 전부 다 알아야 되고 관련주들이 왜 움직이는지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해줬어요. 저희도 공부를 하겠지만 김진환 전문가께 크로스 체크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슈 좀 볼 텐데요. 이 삼성의 또 이재용 회장이 또 로봇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려 로봇 또는 뭐 집사 로봇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로봇이잖아요. 또 AI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긍정적인 이제 응용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삼성 로봇 쪽 뉴스 기대입니다. 좋습니다. 자, 대표님은요? 네, 산업용 로봇 시대 개화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반려 쪽은 서비스인데 말씀해 주셨던 것도 산업 쪽이네요. 자, 그럼 전문가님부터 우선 들어보고 차례차례 듣겠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우리 회장 이재용 회장이 OLED 쪽 TV 쪽 라인 가서 얘기하다가 이제 나온 내용인데 갤럭시 워치로 로봇 그러니까 볼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경 같은 건데 그것을 조종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갤럭시 웨어러블과 연계를 고민해 달라 요 딱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이렇게 지금 관련주들이 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붙으면은 뭐 봐야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슈가 저희 그래갖고 저번에 우리 갤럭시 링인가요? 우리 설명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여줬죠, 갤럭시 링 그냥 시제품만 이렇게 전시만 되어 있었고 그게 어떻게 쓰일지는 몰랐는데 그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우리 웨어러블 관련주 지니틱스 뭐 하이딤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니틱스가 갔거든요. 요것도 그래서 웨어러블 이 키워드 붙으니까 오늘 지니틱스가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또 웨어러블 로봇 하면은 또 저희 이제 이렌시스랑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렌시스가 또 자리가 또 괜찮았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오늘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모르겠습니다.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링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강하게 치는 모습인데, 단기로 보시는 거죠, 약간. 보시기에. 예, 아무래도 네. 요게 이제 근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도 우리 그때 삼성 로봇 관련해서 뭐 보픽 관련해서 요거랑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지분을 좀 더 삼성에 빠르게 가져가죠. 예, 빠르게 확보한다는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렌시스가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갈 때도 제가 그때 얘기 드린 게 삼성 쪽 뉴스 나왔으니까 보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조만간 또 로봇 쪽에서도 한번 뉴스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제가 3월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쪽도 있는데 네. 로봇에 대한 IPO가 뭐 3-4개 종목들이 지금 연달아 지금 나와요. 네. 그래서 로봇은 아시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쪽이 조금 이제 안 가고 그러면 한 번 더 탁 터져요. 그렇죠. 네. 네, 기술주 중에서. 틈새 시장이라고 네, 항상 맞아요. 얘기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두시다가 이렇게 또 튀면 한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좀 트레이딩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것들이.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렌시스나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들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김진환 전문가는 로봇 쪽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웨어러블 쪽으로 연동을 했습니다. 뭐 워치 이런 것들 좀 매매 관점을 얘기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반려 로봇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죠. 뭐 어차피 이제 독거노인, 그러니까 가장 했던 게 뭐 여러 가지 뭐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 특히 그쵸, 네. 독거노인이 이제 최근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이제 늘어난다라는 것 때문에 독거노인을 이제 위한 그런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반려 로봇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은 향후에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물론 가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된 분야가 상당히 진척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웨어러블 로봇을 지금 출시하겠다라고 한 게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속도가 상당히 좀 더디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근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렇지만 실적을 이걸 쫓아가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 단순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용 이제 반려 로봇 쪽 물론 관심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산업용 로봇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로봇 사용량이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그룹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위험한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업무에 로봇을 대체하겠다라고 계속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개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산업용 로봇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예. 뭐 종목들 달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사족 보행,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죠. 두 발로 걷고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휴머노이드 관련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뭐 주목도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뭐 재작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로봇 관련된 이제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한 단계 이제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그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로봇 감속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감속기에 대한 기업들도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SPG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전고체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임순재 대표께서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직은 좀 기대가 더 큰 그런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그것과 관련된 밸류 체인의 섹터도 놓치지 말자라고 균형감 있는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플로우였습니다.